안녕하세요. 본생경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하여 왕이 자신의 온몸을 던져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비둘기의 무게와 왕의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결국 모든 생명은 귀천이었고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생명의 그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법녀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어떤 숲속에 목신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숲의 가장 큰 나무에 어떤 다른 목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사자와 호랑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요. 아무도 농사를 짓는다거나 나무를 벨 수 없었고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짐승들을 잡아먹고 먹다 남은 것을 여기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목신은 미련하여 아무 이치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보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사자와 호랑이 때문에 우리 숲은 더러운 송장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네. 나는 이것들을 쫓아버릴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여보게, 저들 덕분으로 우리가 사는 이 나무는 보호되는 것이네. 저들이 발길이 끊어지면 인간들이 와서 이 숲을 모두 베어내고 마을을 만들어 농사를 지을 것이네. 보살은 이렇게 말해 주었으나 그 미련한 목신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서운 형상을 나타내어 사자와 호랑이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다른 숲으로 떠나간 것을 알고 사람들은 와서 그 숲에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목신은 어쩔 수 없이 그 숲을 떠나 보살이 있는 숲으로 와서 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본래 없으며 모든 것은 순환하고 있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잡아먹고 남은 시체들이 더러워 보이지만 그런 사자와 호랑이 덕분에 숲이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좁은 시야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어떤 존재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에 미치는 인간의 악영향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자연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침략자이고 파괴자입니다. 오늘날 농업과 축산업과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숲이 사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대지와 강과 바다가 파괴되고 오염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그대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발달한 기술 덕분에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에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목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른바 현대인들은 목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이란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미신이라 이름 붙이고 그들 우리의 의식 바깥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 조상들은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강에는 수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하늘에는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도 절에는 산신각, 칠성각, 용왕신 등을 모시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의 전통 신앙들을 절 밖으로 내쫓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때는 불교도 미신이라고 매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 있는 신성을 일깨우는 애니미즘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니미즘을 미신이라고 무시한 결과 우리가 자연에 얼마나 폭력적이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본생담에 나오는 어리석인 목신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14마리 늑대 이야기입니다. 1914년 미국에서는 농업과 가축에 해로운 늑대를 제거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1926년까지 136마리의 늑대가 사냥됐으며 늑대는 옐로스톤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73년 멸종위기 동물법이 통과되었을 때 늑대는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첫 번째 포유류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늑대가 사라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땅과 나무 그리고 강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잡한 생태계 그물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옐크였습니다. 늑대가 없어지자 옐크의 개체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풀과 나무를 먹어치웠습니다. 어린 사시나무와 버드나무가 자라질 못했습니다. 풀숲이 사라진 강둑은 무너졌고 물고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큰 나무가 줄어들자 비버는 댐을 만들 나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옐크의 개체수를 적당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다시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늑대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1995년 14마리의 늑대를 풀었습니다. 늑대가 돌아오자 옐크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들은 크고 무성해졌고 새들이 날아들었으며 비버는 뚝을 만들었습니다. 비버가 강에 뚝을 만들자 수달, 오리, 어류들의 서식지가 되었고 늑대가 코요테를 사냥하기 시작하면서 토끼와 쥐가 늘어났고 이는 여우, 쪽제비, 오소리, 독수리 등을 불러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강의 흐름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 구비는 줄어들어 침식도 줄어들었습니다. 급류 지역이 늘어났고 웅덩이도 많아졌습니다. 이는 매우 훌륭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인간의 노력으로 해내지 못한 것을 늑대가 해냈습니다. 옐로스톤은 인간의 섣부른 개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와 자연 스스로의 보건 능력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유명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자연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이용할 대상이자 인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지구의 안정성은 훼손되었고 복원력의 한계점이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지구의 생태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망이 어우러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는 오랜 시간을 통해 함께 진화하며 매우 안정적인 생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태계의 이런 상호 연관을 보지 못하고 자기 편리와 이윤축을 위해 함부로 개발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생태계는 파괴되고 조화로움은 깨지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생태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본질입니다.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들어 지구상의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에는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공룡이 사라진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날 약 100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해마다 3원 종이나 되는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꿀벌이 실종되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꽃가루 바지를 하는 곤충이 크게 줄어들면서 과일, 채소, 견과류 생산이 3에서 5% 감소하고 이로 인해 식량 부족과 질병 발생으로 사망자가 42만 7천 명에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원인입니다. 숲을 파괴하고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에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인간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몸 안에 침입하면 면역체계에 의해 열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기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바이러스는 열에 더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인간의 면역체계가 먹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3년 1월 코로나19 누진 확진자는 6억 6천만 명이고 코로나19 사망자는 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 세계는 지난해 12월 2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즉 컵15에서는 19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습니다.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에서 각각 30%를 보존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호구역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몫이는 숲을 떠나 보살의 숲으로 갈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지구를 떠나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구는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지구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는 많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탈출하여 살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직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 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미신에 가깝습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가 위기에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에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붕괴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바로 보고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지금부터 확실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